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소학입니다. 오늘 실수와 복소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실수를 정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여러 가지 실수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사실 기대했었던 성질들이에요. 당연히 성립하겠지 하고 넘어갔던 성질들인데 그런 것들이 왜 성립하는지를 엄밀하게 증명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Theorem 1.20을 볼게요. 두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는 Archimedean property라고 하는 거고요. for R. 이게 뭐냐면 x가 실수고 y도 실수일 때 그리고 x가 양수이면 그러면은 어떤 양의 정수가 있어서 such that nx가 이제 y보다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Archimedean property예요. 왜 이런 말이 붙었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수를 가져오더라도 아무리 작은 걸 가져오더라도 그거를 굉장히 많이 모아놓으면 지구보다도 더 크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엄청나게 쬐깐한 뭐 바늘을 가져와요. 근데 그 바늘을 내가 100개, 1000개 가져온다고 해서 지구보다 커지진 않겠지만 100만 개, 1000만 개, 뭐 수십억 개 엄청나게 많이 가져오면 그죠?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할 수 있다. 지구보다도 더 크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 명제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임의의 실수를 가져왔을 때 양수라고 한다면 어떤 y에 대해서도 적당한 그걸 엄청나게 많이 모아놓으면 y보다 크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르키메데스가 이 얘기를 했나봐요. 제 기억으로는. 네, 좋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density of Q in R. 조밀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유리수가 실수해서 조밀하다라는 거예요. 조밀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xy가 실수라고 했을 때 그리고 x가 y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적당한 유리수가 있어서 x랑 y 사이에 이제 p가 존재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랑 y에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수를 가져오면 걔가 이제 그 사이에 비어있는 게 아니라 뭔가 유리수들이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수가 굉장히 조밀하게 실수해서 위치한다라고 하는 게 유리수의 조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집합이 이제 나중에 토폴로지에서 곧 아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위상수학을 2단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때 조금 더 일반적으로 어떤 집합에 대해서 부분 집합이 조밀하다라고 하는 좀 더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 덴스하다는 거랑 동치가 되거든요. 그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유리수 집합은 실수해서 조밀한 부분 집합이다라고 하는 거를 2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2번을 이제 증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당연한 명제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실수를 정의하는 데 사용했던 그 프로퍼티에는 이 성질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명을 해야 되는 성질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렇지 않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어떤 수를 가져오더라도 어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의 부정이 뭐예요? 이거를 부정 명제를 취해볼 수 있겠나요? 얘는 주어진 거니까 이건 카멘 냅두고 얘를 우리가 부정한다라고 하면 임의의 n에 대해서 nx가 y보다 작거나 같아진다. 지금 이거예요. 그죠? 부정 명제를 작성할 수 있겠죠? 얘가 이제 부정이에요. 이거를 지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x를 여러분이 양변을 나눠주면 n이 x분의 y보다 작거나 같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x분의 y는 고정된 어떤 값이죠. 지금 이거는 고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이게 자연수들이잖아요. 임의의 자연수들이 x분의 y보다 작거나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x분의 y는 자연수 집합의 상계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나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써보면 then 자연수 집합은 x분의 y를 upper bound로 가집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least upper bound property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계를 가지고 공집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프리멈이 있을 거예요. 뭐 theorem 1.9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since 실수 집합이 complete 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least upper bound를 갖겠죠. as the least upper bound of. 괜찮죠? 좋아요. 자,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모순을 이끌어낼 거냐면 지금 귀류법이니까 언젠가 모순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모순을 이끌어낼 거냐면 least upper bound가 least upper bound를 가져오면 그러면은 그거보다 작은 거는 이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뭔가 이게 least upper bound를 가지면 안 될 것 같이 생겼잖아요. 얘는 뭔가 bounded above가 아닌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upper bound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있다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가정이. 근데 왜 이게 upper bound가 아닌지는 지금 좀 불분명한 상황이죠.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얘가 왜 upper bound가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아니 임의의 자연수를 가져오면 그것보다 1 큰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upper bound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얘가 실제로 성립하지 않는지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논의를 전개할 거냐면 한번 보세요. 자,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친구는 upper bound가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제일 작은 게 알파니까 그거보다 더 작은 건 upper bound가 안 되겠죠. 자, 알파 마이너스 1이 not an upper bound입니다. 그래서 upper bound가 아니라는 건 알파 마이너스 1보다 큰 자연수 집합이 있다는 얘기, 자연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we have 알파 마이너스 1이 n보다 작은, 그러니까 n이 더 큰 그런 n을 여러분이 가져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이제 뭘 할 거냐면 양변에 1을 더할 거예요. 그러면은 알파가 n 플러스 1보다 작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얘는 자연수 집합 안에 있죠. 근데 알파보다 커져버렸죠. 그러면 알파가 upper bound라는 거의 모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임의의 자연수를 가져왔을 때 자연수보다 1 큰 수가 존재한다 라는 그 직관적인 그 아이디어가 여기서 쓰인 거예요. 네, 그거를 좀 잘 캐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알파가 n 플러스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리고 n 플러스 1이 자연수기 때문에 알파가 upper bound라는 가정의 모순이 된 거죠. upper bound면은 모든 자연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모순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실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수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그러니까 자연수를 포함하는 건 맞지만 뭐 어떻게 실수를 설계를 하면 그 실수가 어떤 실수가 자연수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연수보다 항상 큰 그런 원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1번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뒤에서 여러분이 extended real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뭐 예를 들어 extended real에서는 무한대라는 그 원소가 있어서 어떤 수보다도 항상 큰 그런 숫자, 무한대죠. 그런 숫자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실수에선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1번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은 이제 density인데 density는 이제 아르키메디언 프로퍼티를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P라는 숫자가 y-x라는 그 뭐라고 할까요? y-x가 이 간격이잖아요. x랑 y 사이의 간격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 P를 x에다가 뭐 n분의 1 이렇게 더한 거라고 치면 이 간격, 그죠? n분의 1이라는 숫자가 y-x보다 작게 가져와야 되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작게 가져오면 우리가 일단 적어도 x 플러스 n분의 1이 x랑 y 사이에 있다라는 거는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n분의 1이 y-x보다 작으면 x 플러스 n분의 1은 y보다 작을 테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n이 존재하는지는 사실 1번에 의해서 아는 건데 이게 실제로 유리수가 될지는 모르는 거죠. x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그 아이디어는 그대로 갖고 시작을 할 겁니다.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면 아까 y-x 그러니까 n분의 1이 y-x보다 작게 가져오고 싶었잖아요. 네, 그거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we have 자연수를 가져올 건데 근데 n이 y-x분의 1보다 크도록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왜냐면은 y-x는 양수니까 혹은 1이 양수니까 y-x분의 1보다 큰 자연수를 항상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르키미디언 프로퍼티에서 임의의 실수를 가져오더라도 그 실수보다 큰 자연수를 항상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임의의 실수보다 큰 자연수를 잡을 수 있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아르키미디언 프로퍼티 때문이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서 x 플러스 n분의 1을 정답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일을 할 거냐면 we have m1, m2를 가져와서 자연수를 가져와서 such that m1이 nx보다 크게 잡을 거고요. 그리고 m2가 마이너스 nx보다 크게 잡을 겁니다. nx랑 이제 마이너스 nx는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수주에도 실수인데 그 실수보다 큰 자연수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x를 약간 유리수로 바꾸고 싶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이 그 부등식에 의해서 x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부등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nx가 마이너스 m2보다 클 거고 m1보다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연수가 있어서 such that m-1 m 사이에 nx가 존재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약간 사실은 원래 수학적 귀납법으로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이거는 직관적으로 그냥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마이너스 7과 8 사이에 있다고 하면 그럼 nx는 이 숫자는 이런 구간 안에 그러니까 이해 가시나요? 제가 이거를 마이너스 7부터 8까지라는 숫자를 이렇게 구간으로 쪼갤게요. 아이고. 지금 뭐 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제일 마지막엔 7부터 8까지 이렇게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구간을 이렇게 쪼개면 마이너스 m2부터 m1까지를 이렇게 유한계 구간으로 쪼개면 nx라고 하는 숫자는 적어도 이 구간 중에 하나에는 들어가야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 자연수에 대한 성질이잖아요. 뭐 다른 실수에 대한 성질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집합을 자연수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뭘 증명을 하면 사실 얘가 증명이 되는 거냐면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해보세요. 마이너스 m2부터 m1까지라는 이 구간을 union of n은 마이너스 m2부터 m1-1까지 n, n 플러스 이렇게 이런 반 열린 구간으로 쪼개 쓸 수가 있다. 이게 실제로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스케치만 하면 얘가 얘에 속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각각에 속하니까. 그래서 얘는 어렵지 않고 거꾸로 지금 사실 얘가 여기 안에 속하는가를 증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M1, M2에 대한 귀납법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에센셜리 이거를 증명을 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M1을 고정을 시키고 M2에 대해서 여러분이 귀납법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뭐가 좋을 것 같냐면 M-M2라고 여러분이 쓰기보다는 M1 빼기 K라고 쓰고 K는 이제 0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0, 1, 2, 3 이렇게 가면은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귀납적으로 이게 다 증명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8을 고정시킨 상황에서 8일 때가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7일 때가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럼 귀납적으로 된다 쳤을 때 임의의 자연수 8보다 작은 임의의 자연수 혹은 임의의 정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다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자연수에 대한 명제는 다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얘를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수학적 귀납법 쓰기가 굉장히 귀찮거든요. 여러분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쨌든 얘가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난 게 지금 이렇게 했으면 이게 뭘 한 거냐면 사실 x를 양변 n을 나누시면 x를 유리수들로 근사를 한 거예요. 굉장히 이제 n이 굉장히 큰 숫자잖아요. 큰 숫자니까 이게 차이가 n을 나누면은 n을 양변 나누시면 얘랑 얘의 차이가 n분의 1밖에 안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x를 어떤 유리수들로 근사를 할 수 있는데 그 간격이 n분의 1이 되도록 굉장히 작게 되도록 x를 이렇게 근사를 한 겁니다. 이 과정이 그러니까 x 플러스 n분의 1이라 쓰고 싶은데 x가 무리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유리수로 근사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여기서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끝났죠?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nx 어떻게 뭘로 근사를 할 거냐면 x는 지금 n분의 m으로 근사가 됐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 대충 n분의 1을 더한 거 뭐 이런 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 혹은 n분의 m 뭐 이런 게 우리가 원하는 x랑 y 사이에 있는 숫자예요. 그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등식을 잘 조합을 해보시면 nx가 지금 m보다 작고 여기 이렇게 nx가 m보다 작고 그리고 m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거에 의해서 1 플러스 nx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기에 의해서 ny 빼기 nx가 1보다 크니까 ny가 1 플러스 nx보다 큰 거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됐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x랑 y 사이에 양변 n을 나눠주시면 n분의 m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한 겁니다. n분의 m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잡진 않았지만 어쨌든 존재한다는 건 찾았죠. 여기 m 이렇게 찾았으니까 어떤 유리수가 있어서 x랑 y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죠?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스텝은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x랑 y 사이에 있도록 하는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숫자를 가져오는 거고 n분의 1이라는 숫자를 가져오는 거고 그리고 x를 한 번 더 근사하는 과정 이렇게 두 가지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제가 써서 이렇게 쓰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완전 두 개를 별개로 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는 뭔가 잘 조합이 됐죠. 여기서 썼던 n을 잘 갖고 와서 썼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따로따로 해서 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깔끔해요. 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대로 제가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theorem을 두 가지를 소개를 했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예고했던 대로 거듭제곱근의 존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임의의 양수 x에 대해서 또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유니크한 이게 존재한다 옆에 느낌표를 적었죠. 이걸 1로 적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존재한다에 이렇게 느낌표가 적혀 있으면 얘는 유니크하게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느낌표가 이제 유니크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y라고 하는 어떤 실수가 있어서 such that y의 n승이 x가 되도록 양의 실수가 존재해서 그러니까 임의의 양수를 가져오면 그거에 양의 거듭 제곱근, 양의 n제곱근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유니크하게 있다는 거죠. 유니크하게 있으니까 우리가 얘를 기호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in this case y를 xn제곱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 얼렁뚱땅 넘어갔던 내용을 뭐 그림 그려가면서 얼렁뚱땅 넘어갔던 얘기 고등학교 때를 떠올려 보시면 y는 x n제곱을 그린 다음에 연속적이니까 어딘가에서 만나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엄밀하게 우리가 실제로 y n제곱은 x를 만족한다는 그런 y가 있는지를 지금 체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있다고 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걸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existence를 보이는 것보다 uniqueness가 좀 더 쉽거든요. 그래서 uniqueness 먼저 확인을 할게요. 있다고 치면 유일하다 라는 걸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let y1, y2 두 개를 가져와서 such that y1의 n승도 x가 되고 y2의 n승도 x가 되도록 하는 y1, y2를 가져왔다고 해볼게요. 둘이 다르면 모순이 생긴다 이렇게 증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y1은 y2다 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suppose that y1이 혹은 without loss of generality suppose y1은 y2가 아니라고 하고 y1이 y2보다 작을 때랑 y2가 y1보다 작을 때랑 증명이 똑같겠죠? 다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성을 잃지 않고 y1이 y2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꽤 많이 쓰는 표기인데 without loss of generality 일반성을 잃지 않고 라는 뜻이에요.
이거 약자입니다. 앞글자 따서 만든. y1이 y2보다 작다고 하고 모순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0이 둘 다 양수니까 둘 다 y1이 y2보다 작은데 둘 다 양수니까 then y1의 n승이 y2의 n승보다 작아야 돼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for all n. 모순이죠. 얘도 x고 얘도 x인데 x가 x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모순이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얘이면 왜 얘인가요? 이것도 수학적 기납법이에요. 근데 이거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겠죠. 이거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y1의 n승 이게 y1의 n-1승 y1인데 y1의 n-1승 이게 같죠. 어쨌든 얘는 y2보다 작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바꿔 나가다 보면 y2 n승까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xistence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일하다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존재한다. 실제로 이걸 만족하는 y가 실수상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이는 게 어려운 거죠. 지금 이 논의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거기서 루트 2에 대해서 막 얘기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뭘 했었냐면 유리수 집합에서 x제곱이 2보다 작도록 하는 양의 유리수의 집합이 수프리멈을 안 갖는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한 적이 있어요. 그거랑 증명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거의 약간 일반화된 버전이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 증명을 안 보셨으면 보고 오셔야 지금 조금 빠르게 할 거거든요. 그때 증명을 되게 자세하게 했었으니까 그 증명을 다시 한번 보시고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랑 이제 굉장히 느낌이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yn제곱은 x를 만족하는 y를 구체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면 y의 n제곱이 x보다 작도록 하는 집합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자, let 2를 양의 실수의 부분 집합으로 정의를 할 건데 tn제곱이 x보다 작도록 하는 집합으로 정의를 하고 이거의 수프리멈이 우리가 원하는 y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루트 2를 가지고 와서 루트 2가 상한인 것처럼 그런 걸 뭔가 안 상태에서 논의를 전개한 것 같았는데 증명을 잘 보시면 루트 2가 상한이다 그런 걸 쓴 적이 없어요. 그죠? 전부 다 유리수에서 할 수 있는 얘기로 다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 논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n제곱근 s의 존재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때 썼던 논의를 갖다가 쓰는 겁니다. 어쨌든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은 얘가 수프리멈이 존재하는지 체크를 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실수니까 뭘 확인하면 되냐면 list of property가 있으니까 공집합이 아니고 bounded above인지 그걸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공집합이 아니라는 걸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어떤 친구를 가져와야 이 조건을 만족을 할지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어떤 걸 가져오면 되냐면 1 플러스 x를 가져오면 됩니다. 1 플러스 x분의 x 이걸 가져오면 얘가 이 안에 있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이 x 나누기 1 플러스 x라는 숫자는 이게 1보다 작은 숫자거든요. 이게 1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x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보다 작죠? x는 지금 양수예요. 얘는 1보다 작은 수예요. 1보다 작은 수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거듭 제곱을 했을 때 더 작아져요. 원래 숫자보다. 동의하시나요? 1 플러스 x분의 x보다 작은 숫자예요. 괜찮죠? 1보다 작으니까 거듭 제곱하면 원래 것보다 작아요. 0보다 크고. 그리고 얘는 x보다 또 작죠. 왜냐면 x가 양수니까. 1 플러스 x가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1 플러스 x분의 x는 x보다 작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 플러스 x분의 x의 n제곱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보다 작습니다. n은 지금 사실 고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n은 고정된 상황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정된 n에 대해서 1 플러스 x분의 x의 n승이 x보다 작기 때문에 1 플러스 x분의 x가 또 양수니까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금방 체크할 수 있겠죠. 이건 지울게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2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해야 되는 거 하나 체크를 했고, 다음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건 이제 어퍼 바운드를 찾으려고 하는데 어퍼 바운드를 뭐로 택하실 수 있냐면 자, 1 플러스 x 얘가 사실 어퍼 바운드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만족하는 모든 t보다 1 플러스 x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이 만약에 tn승이 x보다 작다고 쳐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t가 1 플러스 x보다 작거나 같은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이면 얘다 라는 걸 증명을 하고 싶습니다. t가 양수고. 그러면은 거꾸로 t가 1 플러스 x보다 크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크다면 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t가 1 플러스 x보다 크다면 그럼 t의 n승은 1 플러스 x n승보다 클 거예요. 왜냐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둘 다 양수니까 t n승이 1 플러스 x n승보다 클 거죠. 근데 1 플러스 x는 이게 1 플러스 nx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이거는 괜찮으신가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부등식 중에 하나인데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등식이야. 베르누이 부등식이라던가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세요. 자연수 n이 있었을 때 1 플러스 x의 n승은 x가 양수일 때 1 플러스 nx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항전개하면 돼요. 1 플러스 x의 n승을 이항전개를 하면 1 플러스 nx 플러스 2분의 n 곱하기 n 마이너스 x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생기잖아요. 마지막에 x n승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항전개 배우셨죠? 합통 시간에 나옵니다. 어쨌든 얘는 다 양수니까 1 플러스 nx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중요한 부등식인데요. 그러면 n이 자연수니까 1은 양수니까 얘는 x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tn승이 x보다 커졌어요.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거죠. 크거나 크니까. 결론 t가 1 플러스 x보다 클 수가 없다.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1 플러스 x 모든 t에 대해서 1 플러스 x가 더 크거나 같기 때문에 1 플러스 x가 어퍼 바운드다 라고 하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울게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사실 2가 공집합이 아니고 어퍼 바운드를 갖는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hence E has the supremum y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y가 바로 y n승은 x를 만족하는 y다 라는 걸 증명을 할 거예요. 또 y가 양수라는 것도 금방 알죠? 왜냐면은 어퍼 바운드니까 여기는 이 숫자보단 적어도 커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양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ote that y는 1 플러스 x분의 x보다 큰데 얘가 양수니까 y는 양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조건은 금방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y-n승은 x를 만족하는지만 체크를 하면 돼요. 그럼 끝나거든요. 그럼 y-n승이 x보다 작지 않은 모순이 생긴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y-n승이 x보다 작을 때, 두 번째 y-n승이 x보다 클 때, 두 번째 y-n승이 x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럼 우리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y 플러스 h의 n승이 y 마이너스 h의 n승이 x보다 크도록 하는 y를 가져와서 모순을 이끌어낼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y-h라고 하는 친구가 upper bound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least upper bound라는 그 가정에 모순이 생기니까 우리가 어떤 굉장히 작은 양수 h를 가져와서 y-h의 n승이 x보다 크게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대로 비슷하게 우리가 h를 잡으려고 하는데 잘 생각을 해봐요. 자, 이거를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얘는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y의 n승 마이너스 nh y n-1승 그 다음에 플러스 n combination 2 이거 nc2를 이렇게 쓰기도 하죠. 어쨌든 nc2의 h의 제곱에 y n-2승 해가지고 쭉쭉쭉쭉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x보다 커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성립하도록 우리가 h를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친구를 무시하고 싶어요. 이 친구를 없애면 h를 잡는 게 쉽거든요. 이 친구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이 부등식이 성립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얘보다 작은 무언가를 가져와서 걔가 x보다 커지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보다 작으면서 x보다 큰 친구를 가져오고 싶어요. 얘보다 작은 걸 가져와서 부등식 얘보다 작은 어떤 걸 가져올 거예요. 간단한 얘보다 작으면서 간단한 무언가를 이제 가져오려고 합니다. 특히 이 이상한 여기 텀이 없어진 무언가를 가져오려고 해요. 얘보다 작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 일단 얘를 없애면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텀만 남게, 그러니까 여기 n 컨비네이션 3에 h의 3승, y의 마이너스 3승처럼 홀수 번째들만 남기고 나머지 다 죽여버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h의 3승이 사실 h가 굉장히 작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h의 3승이라는 숫자는 h보다 작은 거죠. h가 예를 들어 1보다 작으면 h의 3승이 h보다 작잖아요. 0과의 사이라고 했을 때. 근데 마이너스를 붙이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여러분이 h로 바꿔치기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만약에 h가 1보다 작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얘를 얘보다 작은 뭘 가져올 거냐면 이걸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y(n)승 마이너스 nh yn 마이너스 s승, 그 다음에 얘보다 작은 거 얘는 무시할 거고 얘를 작게 할 건데, 그러니까 h의 3승 이런 게 문제니까 그래요. y 이런 거는 상수잖아요.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만 바꾸면 되는데 h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이해 가나요? 그리고 마이너스 n 콤비네이션 5에 h의 y의 n 마이너스 5승 가다가 언젠가 멈추겠죠. 언젠가 멈춰요.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걔가 x보다 크게 할 수 있으면 증명이 끝나는 거죠. 맞아요? 네. 이게 얘가 얘보다 큰 건 아니까 얘가 얘보다 크다는 h를 찾을 수만 있으면 증명이 끝나는 거라고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얘를 넘겨보면 y의 n승 마이너스 x가 h로 싹 다 묶어서 여기 넘겨주면 ny의 n-1승 더하기 n3의 y의 n-3승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양수니까 y의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겨주면 어떤 숫자보다 어떤 양수죠. yn승 마이너스 x는 양수니까 어떤 양수보다 작은 양수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거는 유리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어떤 임의의 두실수를 가져왔을 때 그 두실수 사이에 있는 숫자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사실 유리수를 가져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유리수의 조밀성이라고 그걸 쓸 필요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임의의 두실수 사이에 무언가 실수가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걔를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 h를 뭐로 잡을 거냐면 1보다 작으면서 얘보다도 작은, 이거 넘긴 거, 네, 걔보다도 작은 h를 가져올 거예요. 이것이 지우고 자, h를 가져올 건데 1보다도 작아야 되고요. 그리고 얘를 넘긴 거, 이걸 좀 더 예쁘게 써볼까요? 시그마 K는 홀수여야 되고요. 그리고 K가 1과 n 사이에 있어야겠죠? 그런 K들에 대해서 n 콤비네이션 K에 Y에 n-K승을 해준 거, 네, 그거를 이제 분모에 적고 분자에는 y n-x를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미니멈 취한 것도 양수일 테고, 그럼 두 양수 0과 양수 사이에 있는 양수를 가져올 수 있는 거 맞죠? 뭐 예를 들어서 절반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양수를 가져와서 절반 취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h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혹은 유리수의 조밀성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올 겁니다. h를 가져오면 우리의 주장은 뭐냐면 y-h n승이 x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then 자, y-h 근데 y-h가 또 upper bound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쵸? 여기 있는 이 숫자보다 커지길 원하는 거니까 h를 좀 더 작게 해서 y보다도 작게 만들게요. 네, y보다도 작게.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되도록 네, y보다도 작게 잡았다고 치겠습니다. 괜찮죠? 어쨌든 그러면은 y-h의 n승을 했을 때 y-h의 n승을 했을 때 우리의 주장은 얘가 x보다 크다는 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전개를 하면 아까랑 이제 아까 썼던 얘기를 그대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y의 n승 마이너스 n 콤비네이션 1y의 h의 y의 n-s승 더하기 n 콤비네이션 2의 h의 제곱에 y의 n-2승 해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써지는 건데, 제일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1에 n승의 n 콤비네이션 n에 대해서 h의 n승 h의 n승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뭐보다 크냐면 얘는 지울 수 있고
홀수만 남겨놔서yn승 빼기 시그마 k가 어딜 때 1 이상 n 이하 이걸 만족하는 k에 대해서 이런 표기 처음 보셨으면 지금 익혀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n 콤비네이션 k에 y의 n-k승 거기에 h를 곱한 거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h가 1보다 작으니까 h 세제곱, n제곱 이런 숫자들이 전부 h보다 작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빼기를 취했으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정에 의해서 이 친구가 또 x보다 큰 거죠. 동의하시나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좋아요. 그럼 거의 다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y-h n승이 x보다 크도록 하는 y-h를 잡았는데 그럼 우리의 주장은 y-h가 실제로 어퍼 바운드가 된다라는 걸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퍼 바운드인데 y보다 작아졌으니까 y가 리스트 어퍼 바운드란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명 끝할 수가 있는 거니까 y-h가 어퍼 바운드 체크를 하면 됩니다. 어퍼 바운드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이 안에 있는 t보다 크면 돼요.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그래서 take t. We claim that t가 y-h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증명을 하면 그러면은 y-h가 어퍼 바운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suppose not. 그러면은 t가 y-h보다 크다는 얘긴데 얘가 양수죠. y-h 양수가 되도록 잡았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t의 n승이 y-h n승보다 커질 텐데 근데 얘가 x잖아요. 그럼 모순이죠? y-h n승이 x보다 크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x보다 작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y-h가 upper bound가 되고 이거는 minimality of alpha의 모순이 됩니다. 지금 이 y에 y보다 작은 걸 가져와 버렸으니까 upper bound 중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순 이렇게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y-n승 x보다 작은 모순이다, 크면 모순이다 라고 하는 걸 보였어요. 자, 비슷한 방법으로 y-n승이 너무 이게 점점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자 두 번째로 y-n승이 이번에는 x보다 작다라고 하고 모순을 이끌어내 봅시다. 여러분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 일시정지하고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모순을 이끌어낼 것이냐, y 플러스 h의 n승이 x보다 작도록 하는 h를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y 플러스 h라고 하는 숫자가 그러니까 y보다 큰 숫자죠. y보다 큰 숫자인데 근데 얘는 그러면 우리가 집합 이 안에 있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 안에 있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y보다 더 큰 2의 원소를 가져와 버렸으니까 y가 upper bound라는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거 y 플러스 h n승이 x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h를 가져오면 됩니다. 근데 아까랑 증명이 거의 똑같대요. 아까보다 좀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얘를 전개를 하면 y n승 더하기 ny의 n-1승 h 더하기 ny의 n-2승 n 콤비네이션 2의 h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hn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x보다 작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걸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없어서 특히 이게 제곱, 세제곱 이런 게 문제이기 때문에 얘보다 크고 x보다 작은 무언가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yn승 더하기 ny n-승 h 이렇게 쓰고 h제곱보다 큰 걸 가져와요. h가 더 큽니다. h를 굉장히 작은 숫자로 가져온다면 예를 들어 1보다 작은 숫자로 가져온다면 그러면은 h제곱이 h보다 작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을 묶고 얘를 넘겨주고 그 다음 분모 넘겨주면 우리가 h에 대한 범위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그거를 그대로 써보면 take h를 가져올 건데 어디 사이에 있는 양수 h를 가져올 거냐면 일단은 뭐보다 작으면 좋겠냐면 y n승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y n승 그죠? x 마이너스 y n승 이거 양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걸 뭘로 나눠줄 거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콤비네이션 k에 대해서 y의 n-k승 얘로 나눠줄 거예요. 양수니까 얘보다 작은 h 항상 존재하겠죠.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딱히 조건이 아까랑 다르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싹 다 지우고 다시 이제 논의를 전개를 해봅시다.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똑같은 얘기를. Then y 플러스 h의 n승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은 얘는 y n승 더하기 n, 좀 빠르게 써볼까? 시그마 k1부터 n까지 n 콤비네이션 k에 y n-k승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 h에 k승을 붙인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yn,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구나.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미니멈 치하고 1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다 h보다 작거나 같아지니까 시그마 k1부터 n까지 n 콤비네이션 k에 y n-k승 h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될 거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정한 바에 의하면 이 친구가 x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y 플러스 h의 n승이 x보다 작아졌거든요. 그러니까 y 플러스 h가 지금 이 안에 있습니다. 얘 양수인 것도 당연하죠. y 플러스 h가 y가 양수고 h도 양수니까 y 플러스 h가 지금 이 안에 있습니다. 그죠? 이 안에 있죠. y 플러스 h n승을 했을 때 x보다 작아졌으니까. 그러면은 모순인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y가 y 플러스 h보다 작잖아요. This contradicts the fact that y plus h is an upper bound of이다 라는 y가 y가 upper bound다 라는 가정의 모순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아니라는 거죠. 2번도 아니다. 이 가정도 잘못됐다. 그러니까 y-n승 x보다 작을 수도 없고 y-n승 x보다 클 수도 없으면 하나밖에 안 남았죠. y-n승 x여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걸 만족하는 y를 찾은 것이다 라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1장에서 제일 어려운 theorem이 얘예요. 얘를 잘 이해를 하시면 우리 1장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 제가 여기서 잡은 h보다 좀 더 깔끔하게 잡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잡은 이유는 여러분이 좀 뭐랄까요, 특별한 아이디어 없이도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냥 사실 그렇게 우리 교재처럼 팬시한 아이디어를 꼭 쓸 필요 없이 그냥 대충 해봐도 원래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대충 해도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했고, 교재에는 좀 더 깔끔하게 h를 잡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했으니까 이거 말고 다르게도 할 수 있겠죠. 다른 방식이 있겠죠. 이렇게 h를 잡는 방법. 저는 이렇게 다 전개를 했지만 전개하지 않고도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거 하고 싶으시면 우리 교재를 참고하시면 좀 더 깔끔한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theorem 1.21을 마무리를 하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드디어 거듭 제곱근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수법칙 이런 것도 당연히 궁금하죠. 그래서 AB가 양의 실수이고 그리고 n이 양의 정수이면 그러면은 뭐 지수법칙 중에 하나인 뭐 AB의 n분의 1승이 A의 n분의 1승과 B의 n분의 1승의 곱과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 때도 했어요. 이 증명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안 한 거는 존재성을 안 한 거지, 사실은 이런 지수법칙 증명들은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사실 다 있어요. 고등학교 때 다 있습니다. 이거 다 증명을 해놨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번만 더 해보면, 그러니까 보이고 싶은 건 뭐냐면 AB의 n분의 1제곱이 얘다. AB n분의 1제곱의 정의가 뭐예요? n제곱 했을 때 얘가 되는 n제곱 했을 때 AB가 되는 숫자잖아요. 양의 숫자 이거니까, 그러니까 AB n분의 1승이 A n분의 1승 B n분의 1승이다. 이거의 동치 명제가 뭐냐면 이 친구를 m제곱 했을 때 AB가 된다. 이걸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사실 뭐 n이 자연수니까, 그죠? 이렇게 쪼개 쓸 수 있다는 건 교환법칙, 뭐 결합법칙 쓰면 바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AB잖아요, 실제로. 이건 너무 당연한 명제이기 때문에 얘가 성립을 하고 얘도 성립을 해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지수법칙 여러 개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A의 그러니까 RS가 유리수일 때 A의 R 플러스 S제곱이 A의 R제곱 AS제곱,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증명을 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 A의 n분의 m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의 n분의 1제곱을 m제곱 해준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 건 well-definedness예요. 사실 체크를 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 똑같은 유리수더라도 이게 쓰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3분의 1을 쓰는 방법이 3분의 1만 있는 게 아니라 6분의 2로 쓸 수도 있고 9분의 3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3분의 1 똑같은 유리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예를 들어 A의 3분의 1제곱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할 때 A의 3분의 1제곱의 1제곱으로 볼 수도 있지만 A의 6분의 1제곱의 제곱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할 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 같은 걸 의미하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되게 쉬워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고등학교 때도 다 했습니다, 이거.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런 걸 증명을 했었거든요. 이런 거가 우리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수원, 그러니까 교과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수 법칙을 공부했을 때를 잘 떠올려 보시면 이런 명제를 다 증명을 해놨었어요. 그게 정확하게 에센셜리 이 말입니다. 그거를 잘 떠올려 보시면 이게 이미 다 증명을 해놨었던 거구나.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은 걸 했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리수에 대해서 이제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때 다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안 한 거는 실수 지수예요. A가 양수이고 X가 실수일 때 A의 X제곱을 이제 정의하는 거를 대충 퉁치고 넘어갔어요. 유리수까지는 자세하게 했거든요. 존재성을 안 했을 뿐이지 모든 지수 법칙 다 증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수만큼은 대충 퉁치고 넘어갔어요. 뭐 A의 루트 2제곱은 A의 1, A의 1.4, A의 1.41 뭐 이런 것들을 극한으로 정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갔었는데 이거를 엄밀하게 증명하는 방법을 우리 프로블럼에 넣었습니다. 프로블럼 1에 제가 넣었거든요. 프로블럼 1에서 좀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은 고등학교 때 미해결된 부분들을 지금 다 체크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소개를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십진법 전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십진법 전개. 실수를 여러분이 십진법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십진법 전개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inductively define 정수 nk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k is the largest integer such that n0가 n0 더하기 10분의 n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10의 k승분의 nk 얘가 x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그런 가장 큰 정수가 자연수가 아니라 가장 큰 정수 그걸 이제 우리가 nk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귀납적이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n0, n1, n2, nk-1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nk를 결정을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k는 0일 때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k가 0일 때는 n0가 x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최대의 정수를 가져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n0가 결정이 되면 n0 더하기 10분의 n1이 x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최대의 정수 n1을 가져오고 이런 걸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을 했을 때 우리가 1을 n0 더하기 10분의 n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10의 k승분의 nk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거의 수프리멈으로 설정을 하면 그러면은 x가 사실 supremum of 이다 라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보이진 않을 건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좀만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얘랑 얘의 차이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얘랑 얘의 차이가 nk라고 하는 숫자가 어쨌든 이게 변할 때 10의 k승분의 1 정도밖에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랑 이거 사이의 간격이 10의 k승분의 1밖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x랑 얘의 간격이 10의 k승분의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k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 간격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10의 k승분의 10의 k 플러스 1승분의 이렇게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2의 수프리멈이 x다라고 하는 것도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연습지로 남기겠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왜 안 하냐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서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시고 안 되면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하나 체크해볼 만한 그 유용한 그 명제가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 2의 k승이라고 하는 게 항상
K보다 크거나 같다. K가 4 이상일 때. 뭐 이런 걸 좀 사용을 하시면 지수에 대해서 좀 복잡했던 걸 약간 다항함수로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주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의 K승보다 큰 자연수를 가져오래. 그거보다는 어떤 숫자 알파가 있는데 알파가 2의 K승, 그러니까 알파는 정해져 있어요. 알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알파보다 큰 2의 K승일 되도록 하는 K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K는 로그 2알파보다 큰 K를 가져오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럼 아르키메디언 프로퍼티에 의해서 이런 K가 존재하겠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로그라는 거를 정의를 우리가 했냐 물어보면 좀 애매하단 말이죠. 지금 지수도 제대로 정의가 안 됐는데, 그죠? 우리가 지수 정의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수는 나중에 정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됐는지도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조금 약간 순환논증이 있을 수도 있어서 우리가 어떤 걸 활용을 해주냐면 2의 K승은 K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K보다 크거나 같고요. 꼭 4가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 뭐 다 되나요? 모든 자연수 K 돼서 될 것 같아요. 이걸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보일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알파가 K보다 큰 걸 가져오면 그럼 K는 2의 K승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알파가 2의 K승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증명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다항함수로 바꿔서 하는 그런 부등식들을 활용을 해주면 우리가 좀 지수가 있더라도 이렇게 약간 10의 K승 같은 지수가 있더라도 우리 아르키메디언 프로퍼티를 좀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아르규먼트들은 뒤 연습 문제 풀면서 얘기를 많이 할 거라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세요. 도전 문제로 여러분에게 남기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n0, n1, n2 이렇게 쓰는 이 표기를 decimal expansion of x다 이렇게 부를 거고, 십진법 전개. 그래서 십진법 전개는 이 정의에 의하면 유일하게 결정이 되는 거죠. 왜냐면 nk가 뭐 다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 언급하고 싶은 거는 n1하고 nk라고 하는 친구가 사실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면 0부터 9까지밖에 안 나와요. 얘는 아무거나 되거든요.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55, 뭐 178 아무거나 되는데 이 숫자들은 0, 1, 2, 3, 4, 5, 6, 7, 8, 9까지밖에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잘 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x 빼기 n0가 어쨌든 0과 1 사이 숫자여야 되니까 n1이라고 하는 숫자는 0부터 9까지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10일 수 있나요? 없어요. 10이면은 n0를 더 큰 걸 가져왔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부터 9까지밖에 안 돼요. 음수여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는 이 숫자들은 0부터 9까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다 9일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다 9면은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그게 사실은 1로 올라가거든요. 다 9였으면 1로 올라가요. 이게 1로 올라가가지고 사실은 n0에서 더 큰 숫자를 잡았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증에서는 3.999와 같은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냥 아예 안 나와요. 3.999 이런 표현들이 9가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이 정의에 의해서는 안 나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허용이 안 된다는 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완전 표준적인 정의는 아닙니다. 정의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방법. 그래서 그냥 x마다 십진법 전개를 유일하게 결정해주는 하나의 방법인 거고, 다른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또 좋은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됐는데 여기서 이해가 좀 돼야 이런 표기들이 뭐 사실 얘를 꼭 확인을 하는 게 그래도 확인하면 좋죠. 확인하면 약간 예율 리미트 x가 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나중에 수열의 극한을 배우면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수열의 극한의 정의를 이제 나중에 엄밀하게 배우면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또 하면 되는 거라 지금 굳이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나중에 수열의 극한 공부하고 오셔서 다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쉬워지는 명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수열의 극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그래서 그때 가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습 문제 풀고요. 연습 문제 예제사, 유제사 사실 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복소술에 대한 얘기, 그리고 RN이란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가 남았습니다. 네, 거기까지 우리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게 수고 많으셨습니다.